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을 진행하는 정재공 기자입니다. 김재철 사장 퇴진과 방송 공영성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던 MBC 노조원들이 지난 4월 9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환택, 최현정 아나운서 등 우리에게 낯익은 얼굴들이죠. 하지만 MBC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방송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게 일치된 평가입니다. 오늘은 MBC 앞날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피니언부 최원영 기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자리로 돌아온 노조원들 얘기부터 해보죠.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9일 아침에 이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려고 여의도 MBC 앞에 가봤는데요. 마침 이날 출근 업무 시작하기 전에 그 MBC 노조에서 행사를 조그맣게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노조원들하고 이들을 그동안 계속 기다렸던 동료들이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한태 아나운서나 최현정 아나운서 그동안 저희가 TV에서 못 봤던 분들이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파행을 계속했던 문화방송인데 이날은 좀 유난히 활기가 차 보였습니다. MBC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을 자기가 맡고 있던 업무와 무관한 곳에 인사발령을 냈던 게 지난해 7월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170일 동안이나 장기 파업을 계속했었는데요. 그 파업을 풀겠다고 선언을 하자마자 이런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자, PD, 아나운서들이 자기가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드라마 세트를 관리하는 부서, 또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는 현장, 이렇게 좀 직종과 무관한 곳에 보내져서 엉뚱한 일들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인사라는 비판이 빗발쳤었습니다. 그 뒤로 노조가 법원에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이게 올해 3월에 받아들여서 그 엉뚱한 부서에 발령받았던 노조원들이 9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른바 흔히 신청교육대라 불리는 MBC 문화센터에서 아직도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해고된 조합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MBC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선 거는 김재철 차장 체제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제 파업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회사 쪽은 해고, 징계, 손해배상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파업 과정에서 200여 명이나 되는 노조원들이 좀 부당한 인사나 해고를 당했었고요. 요번에 법원의 결정에 힘입어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54명인데요. 일부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신천교육대라고 불리는 신천 MBC 아카데미에서 교육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28명의 노조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분들 몇 분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눈물을 만든 한학수 PD, 그리고 PD수첩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이우한 PD,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속해 있고요.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고 방송해야 될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브런치 만들기나 요가 강습 이런 좀 엉뚱한 교육들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MBC의 간판 앵커로 꼽히는 최일구 아나운서는 여기서 이제 3달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추가로 3달 교육 명령을 또 받으면서 결국 사표를 내기로 했었고요. 노조는 이 교육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놨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고자들이 있죠. 정영아 전 노조위원장이나 강지훈 전 노조 사무처장, 박성호 전 기자회장 이렇게 노조 간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승호 PD나 박성재 기자 같이 일반 조합원들도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유출했다고 이제 의심을 받은 조합원들도 있었는데요. 이 3명은 1년 동안 명령휴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요번에 돌아온 조합원들도 여전히 보복 인사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라디오국에 돌아온 라디오 PD 3명한테 내려진 조처인데요. 야간 전담 MD라는 직책을 이분들한테 맡겼다고 하네요. 근데 그 업무라는 게 밤새도록 라디오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직업인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어서 이미 80년대에 없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새로 만들어서 이들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속했던 부서로 발령을 받았지만 자기 일을 계속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은 법원이 원래 결정한 취지,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김재철 전 사장이 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나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재철 전 사장 얘기를 해보죠. 김 사장은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겁니까? 그 김 전 사장이 이번 달 5일에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혐의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내 시스템에 설치를 해서 그 노조원들의 메신저나 전자우편 내용 같은 것들을 엿봤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조가 이거를 고발한 시기가 지난해 9월이거든요. 무려 7달 만에야 지금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 김 전 사장뿐만 아니라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광한 부사장, 그리고 이진숙 본부장과 같은 5명의 임원들도 그 앞서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서야 비로소 수사의 속도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 전 사장은 이 건 말고도 4건이나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그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 혐의 내용들을 보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그 친분이 있는 무용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 그래서 이건 회사의 이제 배임 혐의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그동안 뭐 역시나 수사 속도가 좀 더뎌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김 전 사장이 해임되면서 수사에 좀 속도가 붙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고발 내용보다도 회사가 그 직원들의 프로그램들을 감청을 했다. 그건 상당히 충격적인데 상식적으로 납득도 잘 안 가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일단 뭐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지 알겠지만요. 일단 그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거는 문화방송 MBC 노조가 이를 폭로하면서 좀 그 존재가 알려졌고요.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 악성이거나 불법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래 해킹 방지 보안 프로그램인데 MBC 쪽이 여기다가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좀 더 덧붙여서 그 직원들을 감청하는 데 썼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컨대 개인이 쓰는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대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복사가 돼서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감청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이전에 김재철 전 사장이 그 자기가 쓴 법인카드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좀 곤란을 겪었는데, 뭐 결국은 이 정보를 흘린 사람이 누구냐, 요걸 찾아내려고 이런 걸 설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수준의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감청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이 프로그램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뭐 후임 사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 사장이 물러나니까 이제 제법 된 거 아닌가요? 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김 전 사장이 지난달 26일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MBC 사장이 공석이 된 지가 벌써 보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 MBC 사장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흔히 이제 방문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뒤로 2차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후임 사장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심지어는 그 방문진 이사가 9명인데 이 중에 3명이 지난 주말에 프랑스로 또 출장을 가버린 상태라서 그 다음 이사회가 오는 18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깝게 공석인 상태로 후임 사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 청와대에서 아직 후임 사장감을 못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방문진의 6대3 구도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 끄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의 6대3 구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방문진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이제 6명이 여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들이고요. 3명이 야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맞는 게 기본 구도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여당의 입장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지난번 김 전 사장이 해임될 때는 그 해임 찬성이 5표가 나오고 해임 반대가 4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6대3 구도가 깨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이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여당 입김이 다시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6대3 구도를 좀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진이 그렇게 소극적이라 그러면은 MBC 사태가 제대로 풀리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군요. 네. 사장 후보로는 어떤 분들이 지금 거명되고 있습니까? 사실 방문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언론이나 방송계 일각에서 추측한 인사들을 보면 황희만 전 울산 MBC 사장, 정흥보 전 춘천 MBC 사장, 강성주 포항 MBC 사장, 구영회
전 MBC 미술센터 사장 이런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는 좀 연배는 어리지만 최명길 유럽지 사장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요. 그리고 김재철 체제에서 좀 핵심적인 그 위치에 있었던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나 전영배 MBC CNI 사장 그리고 권재용 보도본부장도 후보군에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김재철 체제의 연속이라는 점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달라서요. 아직까지 뭐 어느 한 인물에게 입김이 무게가 쏠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직 뭐 권력의 입김이 본격적으로 닿지 않은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사장이 되든 MBC가 정상화가 되려면 상당히 험난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MBC가 정상화되기까지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될까요? 네. 그 김재철 사장이 있던 시절에 MBC가 3등 방송으로 전락했던 우려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MBC 노조에서 그 노보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8시 뉴스데스크의 자체 시청률이 7.6% 정도로 동시간대에서 가장 꼴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PD 수첩 같은 경우에도 작가들이 해고당하고 PD가 교체되고 아이템이 검열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신뢰도가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인 MBC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정부 때 이제 낙하산 인사나 프로그램 검열 같은 문제로 이게 좀 무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임 사장이 누가 됐든 간에 권력의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주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갈등을 수습하는 것도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해고자들의 복직이나 그 보복성 인사를 철회하고 그 기자나 아나운서나 그 PD들이 자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후보자가 지난해 방송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그 단순히 노사 갈등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인식을 좀 드러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방송장악의 의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걸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이 박 대통령과 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방송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MBC 정상화는 단지 한 방송사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MBC가 어떤 길을 가느냐 이 부분은 이번 정부가 언론 전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시험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MBC는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영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 체제 아래서 정권은 아팔수라는 오명 속에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방송이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지금의 MBC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영성과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지켜줄 새 사장이 조속히 선임돼 MBC가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부 최원영 기자와 MBC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저는 정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